안녕하세요. 벽강입니다. 자, 오늘은 그 테마 강의죠. 세미 깊은 물 테마 강의의 주제는 이 역학에서의 어떤 시간이란 개념은 어떻게 우리가 통상적으로 숫자로 우리가 늘 느껴왔던 그런 시간과 조금 다른데 그것을 어떻게 좀 더 역학에서의 말하는 그 시간의 개념으로 이해할 것인가. 특히나 육식갑자를 가지고 시간을 표현했던 우리 선현들의 어떤 문화는 지금 우리가 쓰고 있는 시간의 문화와는 좀 차이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특히나 이제 음양 오행 사상이 철저하게 녹아 있는 이 육식갑자의 활용을 통해서 시간을 구현했던 표현하고 이 우리 조상들의 그 역학의 개념, 특히나 이제 톡 역학이 아니더라도 일상생활에서 이 시간의 개념을 이제 이렇게 표현을 했던 거죠. 자, 그것을 이제 우리가 한번 좀 조밀하게 접근을 한번 해보는 시간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이제 이런 걸 알려드리고요. 특히나 이제 그래서 1년 단위의 어떤 시간의 흐름과 함께 또 이제 이것이 확장돼서 우리 한자 문화권 내에서 이 철학적으로 우주를 다룬 시간의 개념이 또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한번 다뤄보는 그 시간도 있겠고요. 그 다음에 또 이제 육식갑자를 가지고 이제 시간을 표현했기 때문에 우리가 통상적으로 이제 역학을 처음 접하신 분들은 한동안 이것을 빨리 익혀야 되는데, 자, 어떤 식으로 좀 접근을 하면 빨리 좀 우리가 손쉽게 익힐 수 있느냐, 그 방법. 그래서 타임 테이블이라, 제 나름대로는 이제 타임 테이블이라고 정의해서 활용하는 방법인데요. 그것도 한번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 보시면은 제가 이제 그 육식갑자표를 띄워놨는데요. 자, 여기 그 옆에 보면 이제 그 육식갑자 옆에 이제 상원, 중원, 하원 이렇게 또, 갑자부터 갑자을축, 병인정묘, 무진까지를 이제 상원, 그 다음에 기사, 경호, 신미, 임신개요를 중원,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해놨죠. 그래서 또 하원, 갑술, 의례, 병자정축, 무인. 자, 이런 식으로 나눠놨습니다. 자, 요 개념, 여기에 있는 표를 한번 이제 설명을 드려볼 건데요. 자, 요거를 통해서 우리가 어떻게 시간을 구현해 나가는 것인지 그 시간 단위서부터 한번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잠시 또 판서를 보실게요. 자, 여기 보시면은 이제 그 육식갑자표를 다시 띄웠는데요. 자, 육식갑자를 가지고 이제 시간을 구성한다는 개념은, 자, 우선 먼저 갑자시부터 있을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갑자시부터 이제 시간이 처음 시작한다 그러면 옛날에는 24시간을 하는 게 아니라 12시 진을 쳤으니까요. 그러니까 12시니까 요즘으로 따지면 이제 2시간을 한 묶음으로 해서 12개로 시간을 표현했죠. 그러니까 갑자서부터 갑자, 을축, 병인, 정묘, 무진, 다섯, 기사, 경호, 신미, 임신, 계유, 갑술, 을해까지 오게 되면 이게 12개가 되겠죠. 그럼 하루에 갑자시부터 시작해서 을해시가 됐다면 이제 밤이 그 하루가 끝난 겁니다. 12개죠. 그러니까 육식갑자 중에서 5분의 1을 사용하면은 하루의 시간을 표현할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갑자일부터 갑자일, 예를 들어서 갑자일 날 갑자시부터 시작해서 을해시까지 갔다면 그 하루가 표현된 거죠. 그러면 다시 다음 날이 되면 을축일이 되겠죠. 일로 따지면. 그러면 을축일서부터는 을해시 다음부터 시작하니까 병자시부터 시작이 될 겁니다. 그럼 병자시부터 다시 또 12개가 가면은 병자정축, 무인, 무인, 기묘, 경진, 신사, 이모, 개미, 갑신 쭉 해서 가면은 무자, 갑줄, 정해시까지 가겠죠. 그죠? 정해시까지 오면은 이제 하나, 둘, 셋, 이제 12개가 되겠죠. 이렇게 해서, 자, 이렇게 해가지고, 요까지가 12개가 되겠죠. 자, 그러면은, 정해시까지 가면은 다음날 또 12시진을 사용한 거죠. 또 역시 5분의 1을 사용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60개 중에 항상 12개씩을 하루에 배당되니까 총 며칠이 지나야 60갑자를 시간으로 다 한 번 배속할 수 있냐면 5일이 필요합니다. 그러면 날짜로 보면은 갑자, 을축, 병인, 일, 정묘일,
무진일까지가 바로 이제 5일이 되는 셈이죠. 그럼 이제 이게 총 5일이 됩니다. 그럼 여기서 보시면 갑자, 을축, 병인, 정묘, 무진 이렇게 해서 요까지 제가 끊어놓고 상원이라고 표현을 해놨죠. 자, 요거를 우리가 5일 동안 육식갑자를 가지고 시간을 한번 다 표현을 해서 한 바퀴 돌린 거예요. 그래서 이것이 일로 따지면은 상원갑자 5일이 됩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상원갑자다 이렇게 표시해요. 그건 다 5일이죠. 그래서 우리가 5일을 기준으로 묶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목화토금수도 5, 그리고 이 5가 이제 한번 12시진을 돌리는데 12시진씩 표현하면 60개를 다 쓰는데 이제 나중에는 총 15일이 필요한 거죠. 그러니까 일단은 하루에 12개씩 쓰니까요. 그러니까 예전에 저희가 5일장이라고 있었죠. 5일장. 시장이 보면 5일마다 쓰는 그게 바로 이렇게 육식갑자가 한번 돌았다는 주기에 끝나는 시고 새로 시작된 그 5일 마지막 5일 날에 이제 장을 세움으로써 이제 물품을 서로 판매하고 하는 겁니다. 그동안의 기간 동안 한 번의 순환 주기를 돌았다. 그런 의미에서 생긴 그 생활 풍습이죠. 그래서 또 마찬가지로 무진일 다음부터 기사, 경호 헷갈리니까 파란색으로 한번 해볼게요. 기사, 경호, 신미, 임신, 계유 이 5일 동안 또 이제 또 돌겠죠. 육식갑자가 한번 그런 걸 중원이라고 합니다. 여기 상원, 중원 이렇게. 자,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 5일이 또 채워지면은 하원이겠죠. 그럼 총 며칠이 지났나요? 15일이 지났습니다. 그러면 15일 동안에 완벽하게 육식갑자를 한 바퀴 다 돌게 되겠죠. 시간으로서요. 자, 이것을 그래서 태양으로 보게 되면 황도의 태양길에 황도 15도가 갑니다. 15도를 지구가 이렇게 황도길을 이동하죠. 그럼 보름 동안입니다. 그럼 날짜로 치면. 그리고 또 15일을 가면요. 그럼 또 15도를 가겠죠. 그래서 총 이제 이렇게 하면은 31일을 한 달이 되는 겁니다. 그럼 15도마다 한 절기가 들어와요. 예를 들어서 처음에 15도 때 입춘이 들어왔으면 15일 후에는 입춘 우수가 들어오겠죠. 그래서 한 달 안에 절기가 이렇게 두 번씩 15도를 이동할 때마다 정확하게 절기가 들어오는 것이죠. 약간의 시간의 텀은 있겠지만 거의 이렇게 이 육식갑자를 활용해서 이렇게 표현을 하는 것이죠. 그래서 어쨌든 15일 동안 5일씩 3번 그것이 상중하원으로 명칭되는데 육식갑자를 한번 다 도는 것이죠. 그것이 이제 결국은 15일 안에 절기로 구성된다. 자, 그러니까 날수로 치면은 또 60일을 돌게 되면은 육식갑자가 한 번 도는 거죠. 날수로 치면요. 육식갑자가. 그러니까 60일을 돌면은 2달이 되죠. 그래서 2달이 되고 절기로서는 4번이 갑니다. 절기로서는. 그리고 이제 2달이 지나는 셈이죠. 자, 이렇게 해서 육식갑자를 한 번 돌면 또 날로서 한 번 돌았기 때문에 상원 60일 또 다음 또 중원 60일이 되겠죠. 그러면 60일이 되면은 시간에서도 상중하원을 나누듯이 일로서도 60일이 처음 상원 또 60일이 하원이 됩니다. 중원이 됩니다. 그리고 또 한 번에 60일이 지나게 되면 하원일이 되겠죠. 그때도 마찬가지로 상원갑자, 하원갑자, 중원갑자, 하원갑자로 일을 표현하게 되죠. 자, 이렇게 되면 180일이 되면은 6개월이 됩니다. 6개월. 자, 그래서 6개월이 이제 동지서부터 하지 전까지가 한 번 있을 거고요. 또 한 번에 그런 60일이 지나면요. 또 180일이 지나면 6개월이죠. 그래서 180일, 그러면 그것이 이제 하지서부터 또 동지가 됩니다. 그래서 그것을 우리가 이지라고 합니다. 이지. 그래서 이지라고 표현을 하는데요. 그래서 이제 이지라는 것은 두 개의 지. 그래서 양둔, 음둔 그럽니다. 그러니까 하나는 동지서부터 기준으로 해서 하지까지 이르는 구간, 다시 하지에서 동지로 다시 넘어가는 이 두 구간을 이지라고 부르는 거죠. 그래서 하나는 동지서부터 이제 하지 사이를 양둔이라고 하고요. 180일.
그 다음에 하지서부터 다시 동지에 이루는 구간을 음둔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180, 그래서 1년을 360일로 계산을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것을 두 개, 이지다,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이지. 이제 과거에 이렇게 해서, 한 달에, 1년에 이제 60일씩 180일, 6개월, 그 다음에 또 60일씩 3번, 180일 또 6개월. 그래서 360일의 반. 하나는 양둔, 하나는 음둔. 하나는 동지에서 이제 하지 전까지 또는 하지에서 또 동지 전까지. 이렇게 구분을 하고 중간에는 상중, 하원, 갑자, 일을 이렇게 배속해서 시간과 날을 합쳐서 한 해를 표현을 한 것이죠. 그래서 역법에서 이 태양을 기준으로 해서는 약 1년이 365일이고요. 달을 기준으로 하는 것은 1년에 약 355일인데 이 태양과 태음을 합해서 평균 360일로 해서 60일을 가지고 60갑자가 이제 총 6번 돈다 이렇게 생각하면은 60갑자 1회 전에 이제 1원을 마치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양둔에서 3회, 음둔에서 3회 이런 식으로 돈다. 이것이 바로 이제 우리가 시간의 개념에서 60갑자를 가지고 이제 표현을 할 수 있는 요 60갑자를 가지고 상중하원으로 이제 표현을 하는 방식이 우리가 이제 역학에서 말하는 시간의 개념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이제 설명드린 개념이 이제 60갑자를 가지고 12시즌으로 하루를 표현을 하는 것, 그것이 이제 12시진이죠. 한 시즌이 12개가 되면 하루가 지나니까 이제 하루 일을 계산해서 이제 갑자일에서 을축일로 넘어가고, 자, 그런 식으로 해서 5일이 묶이면 60갑자를 한 번 도는 거죠. 시간이. 12시즌씩 5번 도니까요. 그럼 60갑자가 되겠죠. 그래서 5일이 상원갑자. 그 다음에 또다시 5일 동안 중원갑자. 그 다음에 또 5일 동안 하원갑자. 그래서 60갑자가 시간을 한 바퀴 다 돌게 됩니다. 그러면 15일이 지나. 그럼 한 절기가 지났고, 황도에서 15도를 이동합니다. 자, 그런 식으로 해서 한 달에 또 한 번 15일을 가게 되면 15도. 그래서 한 달에 15도씩 황도는 30도를 이동하면 절기는 절기, 그래서 한 번, 두 번 이렇게 가는 것이죠. 그리고 이제 일로 따지면 60갑자일을 총체적으로 다 돌려면은 이제 그래서 2달이 되고 그 안에 이제 절기는 4번이 되는 것이죠. 자, 그러면 이제 60일이 돌면 일로 따지면은 이제 60갑자가 이제 한 번 도는 일은 60갑자 상원일. 그래서 또 60이 돌면 60갑자 중원일, 또 60갑자 하원일. 그래서 60, 180일이 3번 되면은 6개월이 지나가죠. 그것을 이제 이지 중에서 하나, 그래서 동지에서 하지까지 전까지를 이제 양둔, 그 다음에는 음둔, 그래갖고 2개의 음량으로 표현된 동지와 하지. 그러니까 여기에도 우리가 앞서서 설명했던 음량이 서로 대비되는데 날짜를 크게는 음량으로 나눠 놓고 그 안에 세부적으로 60갑자가 3번씩 도는 것으로 이렇게 구성이 돼 있다는 것이 이제 우리가 시와 일로서 1년을 표현하는 방식이다. 이렇게 정리를 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여기 또 제가 하나의 표를 띄웠는데요. 자, 이번에는 이제 그 1년 단위, 우리의 1년을 표현하는 방식이었고요. 좀 전에 설명드린 내용들은. 자, 여기는 이제 우주에서의 1년입니다. 그래서 원회 운세라는 개념이 나오는데요. 그래서 제일 먼저 상단에 있는 것이 1원, 그 다음에 두 번째가 1회, 세 번째가 1운, 네 번째가 1세가 됩니다. 즉 우주에서도 1년이 존재하는데 그걸 1원이라고 하죠. 그래서 1원은 12만 9,600년이 우주의 1년입니다. 그 다음에 1회는 1800년이 우주의 한 달이 되는 셈이죠. 그 다음에 1운은 360년인데 그게 우주의 하루라고 단위를 규정했습니다. 그래서 1세는 30년인데 우리 인간의 세월로는 우주에서는 그게 한 시즌이다. 그러니까 아까 한 시즌은 매일 시간과 일을 따질 때는 현재는 2시간이었죠. 그래서 이제 그렇게 표현했는데 여기서 이제 1세는 30년인데 우주에서는 그게 한 시즌이다. 자, 원회 운세에 대한 개념이 있습니다. 이제 아까 그 60갑자를 통해서 하루를 표현하는 시간의 개념과 그것이 하루를 어떻게 마무리하고 다음 날로 넘어가고 그게 어떻게 이제 5일
기준으로 60갑자를 한 번씩 돌아서 이제 상원 갑자 1 이렇게 표현이 됐던 것처럼 여기도 마찬가지로 이게 쌓이고 쌓여서 단위가 커져가지고 이제 우주의 1년은 이제 어떻게 되고 우주의 한 달은 우주의 1일은 우주의 1시간은 이런 개념이 되는 거죠. 자, 이것은 이제 소강절 선생의 이제 황극경세서의 아주 기본 이론 중에 하나고요. 과거에 이제 이게 소강절, 그러니까 송나라 때 이제 집필됐던 그 우주의 시간론에 관한 역학의 어떠한 굉장히 경전에 해당되죠. 그래서 요거를 보게 되면 이제 이런 범우주적인 시간의 개념이 나오는데요. 요거에 대해서 한번 또 설명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앞에서 이제 원, 회, 운, 세, 이런 개념이 나왔었죠. 자, 우주에서도 이런 순환 주기가 생기는데요. 결국은 이제 우주의 그 어떤 운동의 그 기본 순환 주기라는 것은 일단은 지구와 태양의 관계겠죠. 지구는 이제 하루에 지구 스스로가 이제 공전을 하게 되는데 이러한 360도 회전을 통해서 하루라는 일일 주기를 만들죠. 마찬가지로 이 지구는 다시 공전이 아니라 자전이겠죠. 참 죄송합니다. 자, 지구는 다시 태양을 한 바퀴 도는 360도 회전을 통해서 1년이라고 하는 주기를 만들죠. 자, 이것이 이제 공전이 되겠죠. 자, 이러한 주기가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360도 곱하기 360을 하게 되면은 12만 9,600이라고 하는 도수가 나오게 되겠죠. 그래서 이제 이것이 바로 12만 9,600이라고 하는 하나의 큰 단위가 됩니다. 자, 그럼 이 12만 9,600이라는 단위를 가지고 한번 계산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주는 그렇게 12만 9,600년을 한 일주기로 1원이라고 하는 큰 대주기를 삼는 것으로 우리가 이제 이론의 근거를 삼는 것이죠. 이것이 이제 황극경세서에 이제 나와 있는 주요 철학적인 개념입니다. 우주의 시간 개념이죠. 자, 그래서 이제 우선 쭉 계산을 먼저 해보면은 자, 1원인 12만 9,600년은 자, 이것은 이제 말하자면 1월의 대주기라고 그랬죠. 그래서 우주에서의 1년을 말합니다. 1년. 그렇죠? 12만 9,600년이니까요. 자, 그것을 마찬가지로 이제 우주에 1년이 있다면 우주에도 계절이 있겠죠. 그래서 봄, 여름, 가을, 겨울 4계절로 이제 나누게 되면은 마찬가지로 여기도 12달이 있다고 보는 겁니다. 그래서 12개월이 이제 발생을 할 수 있다. 이런 개념이죠. 4계절과 함께. 그래서 이제 우주에서 이제 12만 9,600을 나누기 12로 하게 되면은 이제 어떤 숫자가 나오냐면은 1만 800년이라고 하는 숫자가 나오죠. 그럼 이것이 바로 우주에 있어서의 이제 한 달이 되겠죠. 한 달. 이것이 그러니까 이제 이게 1개월이 될 겁니다. 12로 나눴으니까요. 한 달에 1800년이 우주의 한 달은 1800년이 되는 것이죠. 자, 그럼 만약에 한 달이 있다면 또 마찬가지로 우주에 있어도 한 달에는 30일이 존재할 겁니다. 그래서 다시 이 1만 800 나누기 30을 하게 되면은 360년이라는 세월이 나옵니다. 자, 이게 우주에 있어서의 1일이 되겠죠. 자, 그래서 아까 12만 9,600년은 1원이 된다면 1800이라고 하는 것은 우주에 있어서의 1회가 됩니다. 1회. 그 다음에 또 360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우주에 있어서의 일운이 됩니다. 자, 이거는 회가 되고요. 이거는 운이 되는 것이죠. 자, 이거는 아까 원이라고 그랬죠? 1원. 그 다음 마찬가지로 이제 일일이 있으면 이제 하루에 12시즌으로 과거에 우리가 나눴다 그랬죠? 그래서 이것을 다시 360 나누기 12로 하게 되면은 30이 됩니다. 30년이 바로 우주에서의 한 시즌이 되겠죠. 그래서 이것이 바로 우리가 부르기로는 일세라고 표현을 합니다. 그래서 세가 되죠. 그래서 앞에서 설명드린 여기 원회 운세라는 개념이 우주에서의 1년과 우주에서의 12달, 그리고 우주에서의 하루, 그리고 우주에서의 한 시즌을 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일세를 우리가 보통 우리 인간사에서 30년을 그 인간사의 한 주기로 보죠. 한 세대를 우리가 30년으로 이해합니다. 그래서 이 세자도 보면 이걸 나눠 보면 문자적으로 볼 때 이렇게 돼 있는데, 여기 보시면 하나, 둘, 세 이렇게 막대기가 뭉쳐져 있는 모양입니다. 그래서 세 개가 뭉쳐진 게 이제 한 세대다. 그래서 30년을 말하는 거. 십자가 10개 뭉친 거죠. 십자의 글자가. 그래서 30이다. 30년을 의미한다. 그래서 1세는 30년이다. 이런 말을 옛날부터 했던 것이죠. 우리가 은연중에 그래서 세대 이런 말을 세대, 우리가 세대를 펼 때 한자로 세대 이렇게 표현하죠. 그러니까 요 세대라는 것이 30년을 의미하는 표현인 것이죠. 그것이 이제 원회 운세라는 개념을 통해서 우리가 우주의 시간의 단위를 설명할 때 이제 이런 식으로 설명을 하게 되죠. 결국 그래서 우리가 이 한 달이 이제 보면은 한 달이 이제 아까 말한 대로 여기 보시면은 이제 18,000년이죠. 그죠? 자, 18,000년이니까 그러면은 18,000년 곱하기 6을 하게 되면 우주에서 6개월이 되겠죠? 그러니까 당연히 6개월이 아니라 18,000년에 6을 곱하게 되면 64,800년이 되겠죠. 우주에서의 6개월입니다. 그러면 또 64,800년이 되면은 이게 또 6개월이 되죠. 이걸 합치면 당연히 129,600이 되겠죠. 자, 그러니까 여기가 그래서 앞에 상반기 6개월, 하반기 6개월로 나눴듯이 1년 우리가 아까 이지로 나눴었죠. 양둔과 음둔으로 1년을. 그래서 앞에 6개월을 양둔, 또 이제 뒤에 6개월을 음둔으로 했어요. 그러니까 당연히 우리가 자축인묘 진사오미 신유세로 시작한다면 앞에서 여기는 자부터 시작해서 자축인묘 진사오미, 자축인묘 진사까지가 여기에 해당되고 오부터 미 신유 술해까지가 여기가 해당되는 거죠. 그러니까 총 129,600년 중 64,800년이 이게 양둔이 되는 것이고, 오부터 해인 64,800년이 음둔이 되는 것입니다. 이지로 크게. 그러니까 과거의 기록에서 보면은 우리가 선천을 봄, 여름이라고 해서 앞에 봄과 여름을 선천이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앞에 64,800년을 선천, 그 다음 또 뒤에 가을과 겨울을 후천, 64,800년을 이렇게 얘기하죠. 그래서 우리는 현재 후천 세대에 들어와 있습니다. 그래서 후천 세대에 와 있으니까 앞에는 건해 시대고요, 뒤는 고내 시대다 이렇게 얘기하죠. 후천은. 그래서 지금은 우리가 후천 시대에 들어와 있기 때문에 여기 지지로 보면 5회 중천을 넘어서 이제 미로 들어와 있는 시기다. 미라는 달에 들어와 있는 시기다. 현재 후천에서도. 그래서 이제 고눈인 여성 시대에 돌아와 있다. 이렇게 얘기하죠. 그래서 뭐 우리가 이제 후천의 여성 상위 시대에 있다. 이런 말을 예전에 했던 것도 바로 그러한 이유에서 그런 표현을 했던 것 같습니다. 자, 이것이 바로 원회 운세의 우주에서의 시간 개념인데, 이것은 아까 말한 시진과 일의 개념에서의 확대된 개념입니다. 이것이. 그래서 이제 어렵게 보면 굉장히 어려운데 따지고 보면 같은 개념이에요. 그것을 이제
12만 9,600이라고 하는 커다란 단위에서 이제 잘라 놓은 거니까요. 여러분들 그걸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여기 보시면 아까 말씀드렸던 원회 운세의 도표를 다시 한번 띄워드렸죠. 정리하면 12만 9,600년이 우주의 1년, 다음에 1,800년은 우주의 한 달, 우주에도 역시 12달이 있다. 그 다음에 우주의 하루는 1분인데 이게 360년에 해당되고요. 다음에 우주에서의 하루 중에서 한 시즌이 이제 30년이 된다. 그래서 이렇게 해서 총 원회 운세의 개념이 이렇게 시간적 개념으로 범우주적인 차원에서 이렇게 정의가 돼 있다 하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는 현재 그 계절로 볼 때는 1년 중 우주의 계절 중에서 가을에 들어왔는데 이제 5가 끝나고 이제 미 정도에 와 있는데 이제 가을로 가고 있는 중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후천의 공간에 있다. 선천이 끝나고. 자,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것이 이제 원회 운세의 개념이다. 여러분들 이것은 역학을 공부하시는 분들은 기본적으로 좀 이제 상식적으로 알아두실 필요는 있어요. 이것이 이제 소광절 선생의 이제 황극경세에 나와 있는 기본 개념인데요. 이걸 가지고 이제 주역 괴상을 다 배분을 해서 지금은 어느 시대고 뭐 해서 이제 이 황극경세의 를 가지고 이제 주역의 괴상과 매치를 해서 이것을 미래를 예측하는 기능도 또 있는데 이제 그러한 그 이론의 근간이 되죠. 그러나 어쨌든 시간의 개념은 이제 이런 식으로 이제 설정이 된다는 것을 여러분께 한번 말씀드렸습니다. 자, 지금까지는 이제 역학에서의 어떤 시간의 개념이라는 것이 이제 어떻게 정립되고 그 다음에 이제 그것이 나아가서 우주적인 어떤 표현에서는 동양의 이제 한자 문화권에서는 어떻게 시간의 흐름을 정리하는 것인가에 대해서 한번 쭉 개괄적으로 말씀을 드렸어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여러분들에게 이제 알려드리는 타임테이블이라는 활용이라는 면에서 이제 한번 설명을 드려볼까 합니다. 자, 시간 테이블, 시간의 특자, 뭐 이런 의미가 되겠죠. 그래서 저는 이제 저 나름대로 이제 활용하는 방법식인데요. 처음에 저도 이제 아주 오래전에 이 역학을 접하면서 육식갑자하고 친하지 않으니까 외우는데도 애를 먹고 이제 이것이 머리에 빨리빨리 들어오지 않으니까 이제 좋은 방법이 없나 해다 이제 연구한 방법인데요. 여러분들도 한번 활용해 보시라는 측면에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다음 화면 한번 볼게요. 자, 여기 아래 표를 보게 되면 이제 칼렌더를 하나 제가 준비했죠. 자, 먼슬리 플래너라고 해서 이제 이 바탕을 하나 구하시면 여러분들이 계속 바꿔가면서 쓰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제가 준비한 거는 올해 2021년 11월 달력이죠. 그래서 여기 보시면은 신축년으로 이제 돼 있고요. 자, 이달은 이제 기해의 월이라서 앞에 이제 월도 기해 이렇게 간지를 씁니다. 그래서 첫날부터 1일날 해서 갑축, 갑인, 을묘, 병진축 해서 그 날의 일진을 전부 모두 기록을 했죠. 그러니까 사주를 쓰게 되면은 올해 신축년 이달은 기해월이 됩니다. 그래서 만약에 어떤 특정 일이 이제 무슨 일이 있다 그러면 여기다 이제 표시를 하게 되면 되겠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쭉 했고 여기 형광색으로 표시가 된 부분은 바로 절기를 나타냅니다. 그래서 7일 날이 입동이 돼서 절이고요. 그 다음에 22일 날이 이제 소설날로서 절기가 됩니다. 그래서 절기, 한 달에 2번 들어오죠. 24절기라고 그래서 이런 것도 표시를 해 두시고요. 이제 중요한 것은 이런 식으로 나갈 날짜를 보시면, 여기에 이제 이런 걸 보시고, 이제, 그날의 일진을 볼 때, 오늘은 무슨 날이구나, 이런 걸 빨리빨리, 이제 아실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이렇게 보시면 매우 활용하기가 좋습니다. 그래서 저는 항상 이런 식으로 표시를 한 지가 무척 오래됐고, 그날. 그리고 여기서 중요한 것은 예를 들어서 어떤 특정한 날에 저한테 이제 뭐 기억할 만한 일이 있었다. 그러면 그것이 매우 좋은 날이다. 그럼 뭐 예를 들어서 그냥 뭐 경호일 날 뭐 좋은 일, 뭐 임신일 날 좋은 일이 있었다. 그러면 그날 특별히 기재를 하는 겁니다. 임신일. 그래서 무슨 시에 무슨 일이 있었나. 그럼 시간까지도 기재를 하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하면 그 특정 일에 어떤 시간대의 사주가 작성이 되겠죠.
그때 이제 있었던 일이 좋았다면 이제 동그라미를 치시고 뭐라고 이제 기재를 가볍게 하시면은 무슨 일로 해서 뭐 호재가 발생 이런 식으로 해서 되게 좋았다라는 걸 설명하면 이게 이제 쌓이고 쌓이다 보면 요 특정 사주 어떤 날에 굉장히 좋았다라는 통계가 나옵니다. 데이터가 나오죠. 그래서 이제 본인 사주 해석할 때도 매우 도움이 되고요. 또 이제 만약에 아시는 분들 중에 어떤 아이가 출산을 했다 그러면 바로 그 아이의 출산일을 알 수 있습니다. 시간까지 이제 만약에 얘기를 듣는다면요. 그러면 이제 바로 그렇게 이제 아기가 출생한 날도 알 수가 있고요. 또 이제 뭐 유명하신 분이 뭐 돌아가셨다든가 하면 이제 그 사망 날짜도 알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뭐 특정하게 이제 국가 구군에서 굉장히 중요한 일이 어떤 일이 발생됐다면 그 시간까지 기록해서 이런 식으로 사주를 작성을 해서 그 일진과 더불어 이렇게 표시를 해 둘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이런 캘린더를 활용하는 것을 저는 이게 시간의 타임 테이블이다. 타임 테이블이다.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그래서 저는 이것을 이 테이블이다. 이렇게 표현을 해서 이 표를 가지고 여러 가지 표를 기재. 그래서 또 안 좋은 일이 있었다 그러면은 이제 X자로 해서 또 무슨 일이 있었는지 기록을 하시고 위에 있는 이렇게 사주표를 거기다 하나 이렇게 달아 놓으면은 어떤 날에 어떤 일이 있었고 그때 사주의 이렇게 일지는 사주표가 어떻게 되는 것인지 이런 것을 우리가 손쉽게 찾아볼 수가 있죠. 이게 이제 나중에 사주 공부를 많이 하시고 하시면은 이게 이제 여러 가지 통계 데이터도 얻을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중요한 자료도 얻을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이렇게 쓰시다 보면 저는 딱 1년 안에 이걸 쓰고 1년의 계절 감각과 각 월별 특징 절기 및 그 다음에 조립되는 이 초기에 달에 조립되는 초기에 날 대략적인 그 느낌 그 다음에 육식갑자를 앞뒤로 쓰는 데 대한 어떠한 부담감도 다 해결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요런 거를 한 1, 2년만 꾸준히 하시면 여러분들이 이 타임 테이블이라고 하는 걸 활용하시면 여러 가지 유익한 어떠한 데이터가 충분히 쌓일 수 있다. 저는 이렇게 한번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요거를 적극적으로 활용하시면 매우 좋지 않을까 하는 말씀을 드리고 싶네요. 자, 그렇게 해서 지금까지 여러 가지 사안들을 우리가 시간이라는 개념을 가지고 주제를 가지고 역학을 하려고 하는 입장에서 어떻게 이제 그 시간을 표현하고 과거에는 어떻게 이제 그것을 규정해 왔던가 그리고 어떻게 우리는 이제 그것을 그 시간을 역학적인 표현으로 활용했던 사람들의 그런 표현 수단을 우리가 이제 현대 사회에 살면서 이제 이 숫자화되어 있고 이제 우리가 이렇게 시계를 보면서 이제 숫자화된 그 시간의 개념을 갖고 있는 우리가 이렇게 문자화된 어떤 한자 문화권 내의 간지를 가지고 머릿속에서 재구성해서 빨리 익힐 것이냐라는 면에서 이제 제 나름대로 이제 저는 활용하는 이제 타임테이블이라는 캘린더 활용법, 제 나름대로 이제 타임테이블이라고 지은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이제 그렇게 캘린더에다가 여러 가지 표시를 함으로 인해서 육식갑자 빨리 친해지고 그리고 내 머릿속에 계절 감각을 익히고 우리가 상식적으로 뭐 이렇게 해월이 되고 또 수월이 되고 이러면 잘 처음에는 감이 없거든요. 근데 이제 한 1, 2년만 이걸 적어 보시면 어떤 달에 어떤 느낌이 오는지 금방 오게 됩니다. 그러면은 그 달에 출생한 사람들, 뭐 어떤 달에 몇 월에 태어났다 그러면 무슨 달에 무슨 일간이 어떤 달에 어떤 일간으로 태어났다 이런 걸 알게 되면은 바로 이제 느낌이 오죠. 자, 이런 것들을 활용하는 것이 그러니까 사주 명리학은요 관념적으로만 공부해서는 절대 안 되는 학문입니다. 왜? 이것은 예전에 우리가 달력 체계예요. 그러니까 일상생활과 매우 밀접한 관계가 있었던 학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도 당연히 이런 어떤 문화의 패턴 속으로 들어가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 일상생활도 우리가 쓰는 현대에서 쓰는 것과 좀 다르기 때문에 그 옛날 과거에 썼던 문화 패턴 속으로 우리가 들어가 몸소 이렇게 좀 친해질 필요가 있다는 것이죠. 이렇게 해서 육식갑자도 활용을 하다 보면 육식갑자도 굉장히 편합니다. 그래서 이제 그렇게 해야 내 몸속에서 자연적으로 이러한 어떠한 음양오행의 질서에 대한 느낌이 오게 되는 것이죠. 저는 이제 그것이 중요하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단순히 이거 그냥 사주 펼쳐놓고 그냥 조금 공부한 대로 뭐가 어떻고 이렇게 하는 것보다는 이렇게 문화 속에서 내가 다시
다시 한번 내가 거기에 흡수돼서 동화돼서 내 스스로 느껴보는 시간이 매우 중요하다. 이걸 말씀드리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이제 역학과 시간, 이 시간을 통해서 제가 나름대로 제시한 방법이 뭐 다 좋은 건 아니겠지만 한번 여러분들도 이제 활용을 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오늘은 그래서 테마 강의 역학과 시간이라고 하는 주제로 여러분들에게 이제 좀 장황하지만 이것저것 말씀을 드렸습니다. 또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벽강이었습니다.